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떠지실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불안해서요. 핸드폰부터 잡고 계좌부터 열고 빨간 숫자 몇 개에 마음이 확 꺼져버립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웃으셨고 집에서는 가족 앞에서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날 하루를 버틴 값이 통장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더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카드값,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차 할부 식비. 정리해보면 내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았는데 성실함이 계속 제자리인 느낌. 이게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망갈 구멍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술로, 누군가는 쇼핑으로, 누군가는 남 탓으로, 누군가는 포기로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계좌로 갑니다. 한 번만 제대로 올라타면 이 답답함이 끝날 것 같아서요. 그때 화면에 자주 뜨는 게 있습니다. QLD TQQQ. 이름부터 뭔가 빠르고 강합니다. 주변에서도 들립니다. 누가 이걸로 크게 벌었다더라. 누가 이걸로 인생이 바뀌었다더라. 그 말이 더 위험한 이유는 내 마음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지친 마음은 빠른 해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QLD와 TQQQ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의 구조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부족해서 실행이 멈추고 결과가 없어서 확신이 더 떨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고리. 이 고리가 계속 돌면 사람이 제일 먼저 잃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추진력입니다. 가난해지는 고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불신이 생깁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집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고리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작게라도 실행합니다. 작은 결과가 생깁니다. 확신이 조금 올라갑니다. 확신이 올라가면 실행이 쉬워집니다. 그 결과가 쌓이면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 고리의 입구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니 결과가 없고 결과가 없으니 더 확신이 없고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고리의 어느 한 지점을 억지로라도 끊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신을 먼저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원래 내가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증거를 못 봤어도 내가 바뀌면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 나는 원래 투자하면 망한다는 말버릇을 끊는 것. 나는 원래 운이 없다는 결론을 미루는 것. 이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언어를 바꾸는 순간 행동의 선택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의 선택지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QLD와 TQQQ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나스닥 100 지수를 일간 기준으로 2배, 3배에 가깝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잘 맞으면 빠르고 틀리면 더 아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미 확신을 잃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다. 나는 이제 늦었다. 나는 손실을 못 견딘다. 이 확신이 아니라 불신이 먼저 올라오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을 못합니다. 확신을 억지로 만들라는 말은 무작정 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루 10분, 차트가 아니라 내 규칙을 보시는 겁니다. 나는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 나는 어느 구간에서만 산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무조건 쉰다. 이걸 종이에 써두는 순간 투자 자체가 공포에서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게 확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서 끊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결과가 아직 없으면 남의 결과를 빌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의 성과를 부러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과정과 구조를 훔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남의 결과만 봅니다. 수익 인증, 큰 수익률, 화려한 계좌. 그걸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흔들리다 끝납니다. 이건 결과만 소비한 겁니다. 반대로 결과를 빌려오되 과정을 빌려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언제 샀는가? 왜 그때 샀는가? 얼마로 시작했는가? 손실 구간에서 뭘 했는가? 입절은 어떻게 했는가? 현금 비중은 어떻게 유지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를 어떻게 정했는가? QLD와 TQQQ는 특히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길게 보면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에서도 중간에 큰 하락을 여러 번 만듭니다. 큰 하락을 만나는 순간 계획이 없는 사람은 감정으로 대응합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대개 비싼 곳에서 사고 싼 곳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결과를 빌려올 때는 매수 타이밍보다 먼저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책을 보셔도 좋고 기록을 보셔도 좋고 장기 데이터를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한 사람의 규칙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규칙이 만들어진 논리를 내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월급 생활자다. 나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다. 나는 가족의 생활비가 먼저다. 나는 큰 손실을 보면 잠을 못 잔다. 이 전제를 넣고도 가능한 규칙만 남겨야 합니다. 그게 역설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실행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공하면 오히려 후회할 정도로 작은 실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작아서 성공해도 아쉽고 그래서 실패해도 치명적이지 않은 실행. 그런데 그 작은 실행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확신을 만들고 확신이 다시 실행을 키웁니다. 이게 고리의 입구를 여는 열쇠입니다. 투자로 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넣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수익률로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성공하면 아쉬울 정도의 금액으로 내가 정한 규칙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QLD나 TQQQ를 생각하신다면 작은 금액으로 한 번의 매수와 한 번의 매도를 규칙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나는 빨간 숫자를 보면 손이 떨리는가? 나는 조금 오르면 바로 팔고 싶은가? 나는 조금 내리면 더 사고 싶은가? 이걸 알면 돈보다 더 큰 자산을 얻습니다. 내 성향을 아는 사람은 시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상품이 아니라 운영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는 본질적으로 일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횡보와 변동이 큰 구간에서 예상보다 성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규칙 없는 확신을 버리고 규칙 있는 확신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규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세 줄이면 됩니다. 나는 어느 구간에서만 산다. 나는 어느 구간에서는 절대 안 산다. 나는 손실이 커질 때 무엇을 한다. 이 세 줄만 있어도 불신과 주저함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투자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 너무 이해됩니다. 하루가 너무 빠르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가족 챙기기도 벅차고 뉴스만 봐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이 있으면 10분이 달라집니다. 10분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달라지면 계좌가 달라지기 전에 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부의 시작입니다. 계좌가 먼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는 구조가 먼저 생깁니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미 오른 것 같은데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대출도 있는데 투자해도 되나요? 나는 크게 벌 필요는 없고 잃지만 않으면 좋겠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천장인지 그건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닥을 맞추려는 순간 나는 다시 불신과 주저함의 고리로 돌아갑니다. 바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고리를 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게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고 확신을 키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작은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내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크게 벌 필요 없고 잃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 마음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레버리지 같은 강한 도구도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잡으면 적이 되고 규칙으로 잡으면 도구가 됩니다. 대출이 있는데 투자해도 되냐고 하셨죠. 이 질문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건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투자보다 먼저 하셔야 하는 게 한 달 버틸 현금의 방어벽입니다. 그 방어벽이 있으면 하락이 와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결과가 남습니다. 그 결과가 다시 확신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세 가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확신을 먼저 만드는 사람은 작은 계획을 세웁니다. 남의 결과를 빌리는 사람은 남의 과정을 훔칩니다. 작은 실행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면 아쉬운 규모로 실험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굴러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림입니다. 확신은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매달 정해진 규칙을 지킨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남의 결과는 수익 인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흔들릴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작은 실행은 QLD와 TQQQ를 당장 크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조건이 왔을 때만 아주 작은 비중으로 실행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 달만 하셔도 인생이 바뀌는 지점이 생깁니다. 돈이 확 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통제감을 잃을 때 가난해집니다. 통제감이 돌아오면 돈보다 먼저 심리가 부자가 됩니다. 심리가 부자가 되면 행동이 부자로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국 숫자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QLD와 TQQQ를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이걸로 인생을 한 방에 뒤집겠다는 마음이면 이미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주저함을 잠깐 잊기 위해 자극을 더 강하게 넣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이걸로 내 실행고리를 다시 걸겠다는 마음이면 그때부터 이 도구는 의미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흐릅니다. 불신 속에서도 흐르고 확신 속에서도 흐릅니다. 주저함 속에서도 흐르고 실행 속에서도 흐릅니다. 정체 속에서도 흐르고 결과 속에서도 흐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가장 작은 실행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내가 흔들리는 순간을 미리 정해두십시오. 내가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나만 정해두십시오. 그리고 그 규칙을 기준으로 QLD와 TQQQ를 다시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나는 상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고리를 다시 거는 사람이 됩니다. 내일 새벽 2시에 눈이 떠져도 계좌를 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보게 되실 겁니다. 내 규칙, 그게 가난해지는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작아도 충분합니다.